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법의 세 가지 큰 축부터 현장 스타트업들의 솔깃한 목소리, 장기적으로 열릴 기회까지 중립적이고 흥미롭게 풀어드릴게요. 이 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닙니다. 정부, 산업계, 국민이 앞으로 AI 시대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종의 사회 계약에 가깝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포괄적 AI 기본법 전면 시행한 것이 한국이 세계 최초라는 사실이에요. 유럽연합 EU의 AI 액트는 2024년에 제정되었지만 아직 단계적으로 적용 중이고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법과 제도, 지원 정책을 동시에 가동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기본 철학은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AI 산업은 적극적으로 키워대 국민의 안전과 신뢰는 반드시 지킨다. 즉, 지능 중심의 최소 규제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AI를 미래 성장 엔진으로 보되 사회적 신뢰를 잃지 않는 균형의 법을 선택한 셈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 법은 크게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됩니다. 1.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 우선 정부 차원에서 AI 정책을 총괄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됩니다. 이 위원회는 3년마다 국가 단위의 AI 기본 계획을 수립해 산업 진흥과 국민 보호를 균형 있게 추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엔 AI 혁신 인프라 확충과 산업 전반의 활용 촉진이 포함됩니다. 학습용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무료 또는 저가로 개방해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고 AI R&D 예산을 늘리며 전국 주요 도시에는 AI 집적 단지를 지정해 연구, 개발, 실증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해외 인재 유치와 기술 협력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도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규제보다는 정부가 성장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죠. 두 번째, AI 산업 활성화와 지원. 두 번째 축은 AI 산업 생태계 강화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고 AI 도입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AI 솔루션을 도입하려는 기업에는 세제 감면과 융자 지원을, 스타트업에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인력 측면에서도 AI 전문 인재 양성 체계를 세워 대학, 기업, 연구소가 연계된 실무형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정부가 특히 주목한 건 생성형 AI 스타트업이에요. 이들은 기술의 선도 인력이면서도 안전성 검증, 법적 리스크 관리 면에서 부담이 커요. 이에 따라 정부는 K-세이프 API 등 국가 차원의 안전 도구와 검증 라이브러리를 무상 제공하여 위험 완화 비용을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접근은 규제보다 지원이 먼저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모델이에요. 세 번째, 안전과 신뢰 기반 구축. 세 번째이자 실질적 핵심은 AI 안전망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기준, 즉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로 구분됩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 의료, 교통, 금융, 에너지, 원자력, 공공서비스, 채용 등이 대표적인 영역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전 위험평가, 위험 완화 조치, 정부 인증 및 사후 보고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라면 대부분의 경우 고영향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무의 부담을 줄이고 과도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안전판이기도 하죠. 다음은 생성형 AI 부분입니다. 이미지, 음성, 텍스트 등 AI가 만든 결과물에는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워터마크나 별도 표식 또는 화면 내 UI 알림을 통해 사용자가 이건 AI가 만든 컨텐츠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특히 딥페이크나 가짜뉴스처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컨텐츠는 눈에 띄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고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 오락 컨텐츠의 창의적 표현을 존중하기 위해 비가시적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됩니다. 웹툰, 게임, 광고처럼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어렵거나 디자인적 일관성이 요구되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해외 기업까지 동일한 의무를 진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구글, 오픈AI, 메타, 엔스로픽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도 반드시 누인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제재 수위는 상대적으로 연화된 편입니다.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수준이며 EU처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시행 주기 1년 이상은 계도와 컨설팅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사실상 규제 유예 기간을 두어 산업 적응을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의 준비도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발표한 2025년 말 조사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의 98%가 아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대답했어요.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고영향 AI 기준이 불명확해서 자사 특 이술이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둘째, 위험평가나 인증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과 기술 컨설팅 비용이 과도하다는 점. 특히 시드나 시리즈 A단계 스타트업은 이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빠른 제품 개발과 피드백을 중시하는 스타트업 특유의 대발 문화와 규제 절차가 충돌한다는 점. 이런 현실적 부담으로 인해 일부 창업자들은 AI 기본법이 오히려 창의적인 실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투자자들도 법적 리스크가 커진 마켓에는 섣불리 발을 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전망도 뚜렷합니다. 법이 시행되면 한국의 AI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브랜드 이미지가 생깁니다. 이는 곧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가짜뉴스, 자동 채용 시스템의 편향성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방 조치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AI 생태계를 리스크 관리가 잘 된 마켓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이번 법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독특한 위치에 처합니다.
EU의 AI 액트는 인공지능을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 불가, 고위험, 제한적 위험, 로우 리스크로 구분합니다. 위험 등급별로 인증, 감시, 투명성 의무를 세분화했지만 실제 시행엔 단계별 유예 기간이 있어 적용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자율 규제 바탕의 분산형 모델을 유지합니다. 연방 차원의 일괄적인 AI 법은 없으며 백악관이 발표한 AI 권리장장, Blueprint for AI Bill of Rights 같은 가이드라인 형태로 각 주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운영합니다. 그 결과 혁신 속도는 빠르지만 윤리성과 안전성 논란도 자주 발생하죠. 중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AI 기술을 국가 안전과 사회에서 안정의 관점에서 관리하며 내용 관리, 컨텐트 모더레이션과 검열, 및 사용자 인증 중심의 제도를 운영합니다. 기술 발전보다는 사회 통제를 우선하는 방식이에요. 이에 비해 한국은 새 모델의 중간 지점에 서 있습니다. EU처럼 공공의 신뢰와 안전을 중시하면서도 미국처럼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중국처럼 질서 있는 기술 활용을 도모하는 이른바 균형형 AI 규제 모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보면 이 법은 스타트업에게 분명한 부담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 문서 작업, 인증 비용은 여전히 실무자들에게 높은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이번 법은 AI 산업의 신뢰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AI 서비스를 양산하는 시장에서 안전하고 검증된 AI라는 이미지는 장기적으로 투자 유입과 해외 진출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일부 글로벌 투자성들은 한국형 AI 기본법은 향후 SSE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회사 가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정부가 법의 이상적 목표와 산업 현장의 현실을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나친 이상주의로 흘러가면 현장이 버티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산업 로비에 휘둘리면 안전과 신뢰의 취지가 퇴색됩니다. 정부, 기업, 사회시장이 이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가느냐에 따라 향후 10년 뒤 한국의 AI 산업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은 적응의 시기이고 혼란과 기회가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한국은 그 누구보다 먼저 AI 시대의 법적 틀과 사회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AI를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 가능한 동료로 받아들이자. 이번 기본법이 궁극적으로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 기본법, 스타트업에게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아니면 성장통 같은 쓴 약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